봉오동의 영웅이 극장 경비원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요? 대한독립을 뒤흔들었던 명장 홍범도 장군. 하지만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카자흐스탄의 한 극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 속에서 연해주를 떠나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그는 고려극장의 문을 열고 닫으며 말년을 보냈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영웅이 손에 쥔 것은 빗자루와 극장 열쇠뿐이었습니다. 비록 손에 쥔 칼은 내려놓았지만 그가 품었던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극장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의 유해는 수십 년 만에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웅의 마지막 이야기. 잊지 않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친일파의 후손들이 사람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받는 진짜 이유. 단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일까요? 해방 이후 안타깝게도 완벽한 친일파 청사는 무산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은 3대가 가난에 허덕인다는 뼈아픈 말이 있죠. 반면 친일파는 그 대가로 얻은 부와 막강한 권력을 고스란히 대물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무지가 아닙니다. 조상들이 친일의 대가로 모은 막대한 재산을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당당하게 누리고 있다는 점이죠. 심지어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벌여 승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상의 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기득권을 굳건히 유지하는 현실. 민족을 팔아넘긴 과거의 배신이 현재의 특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핵심입니다.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어두운 과거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불공정한 역사의 굴레는 과연 끝난 걸까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보통 광복절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날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또 다른 탄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광복 후 불과 3년. 남북이 갈라지고 이념이 대립하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남한에는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이 없었죠. 7월 17일 재헌국회가 최초의 헌법을 공포하고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며 숨가쁜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8월 15일,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인 중앙청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전 세계에 선포됩니다. 일제의 상징이던 건물 위로 태극기가 개양되며 한반도 역사상 첫 민주공화국의 시작을 알리는 극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는 완전한 통일국가가 아닌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는 뼈아픈 역사적 한계도 안고 있었습니다. 환희와 긴장감이 교차하던 그날 광장.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엔 과연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빛을 되찾은 광복과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날. 8월 15일이 가진 이 두 가지 무게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국노 이완용을 암살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이재명 의사. 그런데 이 완벽했던 계획을 망친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1909년 23세 이재명 의사는 일제의 국권 피탈에 분노해 거사를 결심합니다. 성당을 나서는 이완용을 향해 달려들어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하죠. 이완용은 어깨를 찔린 채 쓰러졌고 모두가 그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완용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를 살려낸 건 당시 최고의 의료진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한국 최초의 개업의로 알려진 안상호였습니다. 그는 양의학을 배워와 명성을 떨쳤지만 훗날 이완용이 고문으로 있던 친일단체 대정친목회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재명 의사는 이듬해 순국했지만 안상호는 총독부 기관지에 일선동아의 모범으로 소개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를 살려낸 조선인 의사. 과연 그는 의사의 본분을 다한 걸까요? 아니면 역사의 죄인일까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리노이의 간요를 아시나요? 이 낯선 일본 이름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친일파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재필과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독립문 현판을 직접 썼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던 조선 최고의 엘리트 관료였죠.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은 스스로 설 힘이 없다는 차가운 현실주의에 굴복하고 맙니다. 강대국의 등에 올라타기 위해 친미와 친러를 거쳐 일제에 붙은 그는 1905년 을사늑약을 주도하고 1910년 경술국지 조약서에 기꺼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국을 팔아넘긴 대가로 일본 귀족 자기와 막대한 부를 누리며 창씨 개명한 그의 이름이 바로 리노이의 간유였습니다. 비상한 지성을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쓰다 평생 암살의 두려움에 떨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 그는 바로 이완용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